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및 7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전화 민원 4대 불편사항인 담당자 부재, 전화돌림, 잦은 통화 중 불친절을 한 번의 전화로 대부분 해결하는 민원상담 콜센터를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전문 상담원이 신속, 정확, 친절하게 처리함에 따라 시민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위탁명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이고 장소는 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며 규모는 165제곱미터 50평 정도 됩니다. 주요 시설은 상담실과 휴게실, 교육실, 전산실, 사무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2년이고 위탁 범위는 단순, 방북, 민원 상담과 상담원 인력 운영, 교육, 매뉴얼 관리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 총 사업비는 6억 2,190만 9천 원으로 2023년에는 6월부터 관리자 1명, 10월부터 상담원 6명을 포함하여 위탁비로 1억 511만 6천 원이고 2024년과 25년에는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개요로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 인력은 QA 1명, 상담원 6명 등 총 7명입니다. 세부 주요 위탁 범위는 단순 반복 민원 전화 상담 및 안내, 민원 유형 및 민원 만족도 파악, 상담원 인력 운영, 교육 및 상담 매뉴얼 관리, 콜센터 시설 및 유지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담 업무는 지방세와 교통민원, 상하수도, 요금 조회 같은 단순 반복 민원이며 상담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 담당자 판단이 요구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상 확인이 불가한 민원은 제외되고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이 이관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평가 방법은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입니다. 평가 방법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순위로 결정하며 수탁자는 안성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제3회 추경 예산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월부터 6월까지 민간위탁 조달의뢰 및 공개 모집,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9월 상담원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로 관련 법령 발췌서와 경기도 시군 콜센터 운영 현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2쪽인데요. 지금 23년도 지금 사업비를 준비해서 24년도 12개월 인건비 측정됐습니다. 사업비가. 네. 그리고 25년도 5개월분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 5개월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운영 안 합니까? 이 센터 운영?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5월분만 잡아야 일단 이제 위탁 기간이 2년이니까 2년치만 좀 추정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 집어넣은 거 3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콜센터? 3년으로 올리셨죠? 근데 지금 2년으로 줄이신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네, 네.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년으로 줄이신 이유가 뭡니까? 3년이 올라왔다가 예. 지금 여기 바뀐 거라고는 지금 콜센터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거에서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바꾸셨어요. 예. 그런데 기간을 바꿔서 제가 이때까지만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3년은 2년 계속 하실 거라고 지금 답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하실 거면은 지금 2년으로 줄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요. 처음 거하고 처음 콜센터 올라오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결됐죠. 지난번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똑같게 올라온 겁니다. 사업 명칭만 콜센터에서 지금 이제 바꾸겠다. 안성맞춤 민원상담센터로 좀 부드럽게. 아니 콜센터는 부드럽지 않고 안성맞춤 민원상담센터는 부드럽습니까? 지금 바뀐 거라고는요.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 부드러운 용어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 그다음에 3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줄여갖고 지금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초에 부결시켰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이유들로 이 부분이 부결됐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리시는 게 맞는 건데 전혀 보완된 건 없고 3년을 2년으로 줄인 거, 명칭 바꾼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 인원 일부 인원수 좀 조정한 거, 이거 말고는 지금 똑같은 걸로 이거 무슨 뭐 말장난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해갖고 올릴 거를 갖다가 그럼 부결시켰어야 될 이유가 없고, 네. 그 이유가 나왔으면 그 이유가 나온 부분을 좀 보완하시고 해결해서 올렸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보완되진 게 아니고 오로지 이름, 그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두 번째는 연도 축소한 거. 3년에서 2년으로 연도 축소한 거. 그 다음에 인원 일부 조정한 거. 그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그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안 그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고 네 이것은 뭐 꼭 필요하다고 어필하시려고 뭐 집행부에서 올렸을 수는 있지만 저는 아무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의원 의원님. 네. 당초 안이 34개월이었고요. 지금 24개월로 줄었고 상담 인력이 기존에 10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이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인력 그 인건비는 인원 준 거 말고도 급수를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낮아진 게 있습니까? 팀장님이 과장님 답변 드려요. 예.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정토근 부의장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위탁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이유는 맨 처음에 이제 콜센터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위탁 기간 선정에 대해서 좀 많이 이게 잘 운영이 되겠느냐, 지경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 내부 검토해서 그러면 위탁 기간 선정이 3년이면 너무 길은 것 같고 2년만 이제 위탁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재선정해서 재위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위탁 조례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기간으로 잡은 거고요. 인원이 10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은 이유는 이제 그 콜센터 기능이 일부 부서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콜센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인원을 일단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잡아서 임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는데 센터명을 바꾼 이유는 콜센터 하니까 일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나 그런 개념으로 시민들한테 인식이 될 것 같아서 좀 부드러운 명칭으로 관공서의 이미지 맞고 우리가 또 안성맞춤이라는 명칭을 안성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넣어서 기관 성격에 맞게 좀 그 민간 기업을 달리 좀 해보면 어떻겠냐 아이디어가 나와서 예,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간 위탁은 최소가 2년이라 2년 이상. 2년 예. 이상이기 때문에 24개월로 줄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2년 뒤에 위탁을 다시 할 건지 뭐 직영할 건지 그때 또 논의가 가능한 거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전에 이게 부결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탁 기관의 선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 부서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긴 한데,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콜센터라는 기능 자체가 단순 전화에 대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뭐 인허가나 기타 뭐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기존의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처럼 바로 전화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받는 전화를 직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부결될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다고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민간 위탁이냐 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시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시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 통화가 너무 어렵다는 시민들도 많으시고, 계속 자기 잘 모르니까 어느 부서에 전화하면 해당 업무가 여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화 돌림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합병 난다는 그런 시민들도 많아서, 어쨌든 우리 안성시가 이 지금 6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년 동안 콜센터를 운영해 보는 거는 운영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성과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비용 낭비라면 또 논의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안성시만 이런 시민들이 굳이 이런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완주에 있는 그 의원 연수를 다녀왔는데 아마 공직자분들도 그 6급 이상 이렇게 되실 때 아마 그 연수원을 완주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수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조례, 그다음에 행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산에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례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또 이제 이런 어떤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쭉 받는데 거기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지나친 우리 행정에서 보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희는 당연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50대 50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과도하게 많게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는 그 업무가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다한 업무의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냐면 대부분 이제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교육시킬 때 지적된 사안으로는 웬만한 것은 다 민간 위탁을 줘서 공직자분들은 지시만 한다. 공무원들은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일 직접 할 수 있는데 내 업무가 과다하다 해서 넘기고 지시하고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 사업들은 좀 줄여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교육을 시켰고요. 교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고 혹시라도 아까 이거 시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답변할 수 없고 제가 모릅니다.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매뉴얼을 줘서 7명, 8명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많은 부서,
이제 그게 어느 부서냐고 막 물어보셨는데 어느 부서라고 밝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조차도 콜센터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다. 필요성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담당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담당 민원이 많은 부서에 그 전담 그 민원을 받고 있는 전담 직원들이 좀 있어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해주는 게 그 부서에 각 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팀에 어떠한 업무를 보고 그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전문적이지 이게 지금 콜센터에서 매뉴얼만 가지고 기본적인 답변을 해준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민원 해결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절하다면 왜 우리 집행부에서조차도 콜센터가 그렇게 필요한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더 보완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까? 그 어느 부서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제가 질문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섭 의원입니다. 참, 우리 민원 콜센터 관련돼서는 올해 아마 상반기에 좀 뜨거운 감사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에 사실 부결된 얘기죠, 이 내용이 사실은. 근데 의견들이 좀 다분하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단순적인 단순 반복된 그 민원이 죄송합니다. 얼른 저 술 좀 덜 마시겠습니다. 그 반복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각 부서마다 아마 그 너무 단순하고 반복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의원님들도 의견이 좀 다분하지만 나름대로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뭐 그 부분은 다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지금 민간 위탁을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건을 주신 건데 이게 나중에 민간 위탁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직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 문제는 너무 단순한 민원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무원들이 뭐 나름대로 뭐 공무원들도 어떠한 그 업무 능력 향상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민간 위탁을 하고 단 집행부에서는 이 부서에서는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직영으로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데 시군도 지금 말씀드리면은 민간 위탁 해다가 자리가 좀 잡히면 또 직영으로 바꾼 시군도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에서 콜센터 때문에 이제 여러 직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노인 교통비나 재난 기본 소득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여러 안건으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토지민원과 민원팀만 해도 지금 인원이 한 2명 정도는 더 보완이 돼야 정상적으로 업무가 돌아가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서마다 정식 공무원이 앉아서 부서로 오는 민원 전화를 다 해소하면 좋겠지만 부서마다 한 명씩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 인원을 좀 한 군데 모아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인원을 잘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 제가 질문의 요지는 예, 그리고- 이해가고요. 예. 질문의 요지는 민간 위탁을 하시고 2년, 네네네. 2년 정도, 예. 2년 이후에는 직영으로 하는 방법을 예. 그걸 지금 동의하시는 그 얘기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지금 저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일단 운영을 해보고 2년 과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단점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걸 개선하고 그때 가서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면 또 직영도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준 인건비가 초과됐다라는 그 말씀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좀 보완하셔서 제 생각에는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년 이후에는 무조건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배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제가 앞에 답변을 드린 거는 각 부서마다 지금 민원이 어느 부서는 민원이 좀 과도하게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민원을 답변을 다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 전담할 수 있는 그 전화가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전담 인력이 하나 배치돼 있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그거를 받으면서 그 팀별로 담당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뽑아가지고 매뉴얼대로 대답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입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거와 멘트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 전담 인력한테 우리가 자주 발생되는 그 민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답변을 조금 더 하고 만약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과 논의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 성실한 답변을 찾아서 다시 연락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더 민원 해소가 잘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하다 나중에 뭐 민간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직접 하다가 정말로 안 될 때 넘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연수에 갔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 너무 많은 민간 위탁, 과도하게 민간 위탁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받은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없앤다고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책임감 없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거기에 센터장도 앉고 거기 관리직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을 다 그 시에서 직영할 때 다 도로 보도 많아갖고 다 데리고 들어오실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실직자가 되나요? 이거는 너무 책임감 없는 답변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뭐 고용 승계는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센터장하고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영을 할 것 같다면. 그 직원이 배치가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네. 직영을 하면 되지. 왜 센터를 하다가 그것이 그분들이 그러면 실직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뽑아서 한 명씩 더 주자 이 내용의 뜻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정말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민원 상담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가. 안성 시민들이 단순 질문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쪽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이용이 불편한가, 어느 과로 가장 많은 것들이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담당 팀장님 발언권 주시겠어요? 2022년도에 그 용역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예, 결과별로 부서마다 그 예를 들어서 자동 체스 같은 경우 고지가 되면 직원이 1인당 하루에 받는 콜수가 200통 정도가 한 20일 정도 온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현황 받아놓은 것이 있고요.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통화해 보니까 이 콜센터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업무를 뭐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기타 요금으로 점점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상담 민원이 오면 만족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시민들이 아직 기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타시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한 거를 받아봤는데요. 만족도 조사가 시민들이 경험한 상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뭐 많게는 95%, 적게는 뭐 나왔어도 70% 이상은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저희가 상담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안성 시민께서 이 전화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부서로 연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공무원들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 많은 게 얼만큼인지 수치로도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또 민원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제일 많이 화를 내시는 게 담당자가 없어서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오늘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 쫓아 올라와야 되느냐 아니면 쫓아왔는데도 담당자가 없으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이제 척도가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안성시가 이제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라고 맨날 말을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는가?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인구가 지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나갈 거며 이 돈이 나간 걸로 인해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든지 전화를 걸어서 하는 민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방향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상담 민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 위탁이냐 아니냐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 위탁이 아니라면 다른 방안이 뭐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 부분이 만약에 민간 위탁이 이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일단은 없다. 그리고 이거를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민간 기업에서 좀 배워갖고 와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하신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의지력으로 밀고 나가셔야지 명칭이 바뀐다, 명수가 바뀐다. 저는 이거는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고 시의회 의원들의 이거는 어떤 합리성을 찾기보다는 통과를 하기 위한 걸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의견 주신 거를 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획에서 출발을 하셨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생각이 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타시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키워드, 예, 그리고 요즘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이런 것이 그 시스템상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키워드, 관심 키워드 같은 게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모든 게 다 결과 보고서에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안성시도 이제 점점
정보화 시대로 간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는 했는데 실상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많지 않더라고요. 안성시만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현.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존경하는 이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이 이번에 된다면 2년간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이제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포기 콜수가 10만 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래서 19년도에는 포기 콜수가 5.7%에서 22년도 35.1%까지 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기간제 직원을 4명 더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간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직영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2년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용인처럼 되면 안 된다. 저희는 이거를 토지민원과나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국장님이 이 부분을 세세하게 조금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민간위탁 2년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용인처럼은 안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또? 네, 말씀하세요. 박종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민원 그 전화 폭주 그 폭주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임용 그 할 때 이제 인원 거기는 전화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과에 몇 명을 얼마 동안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혜택을 주려고 할 때 그 똑같은 민원으로 폭주되는 전화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눠주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 부서에 그것을 쳐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그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함께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하실 때 그게 어느 정도 그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에 쳐낼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답변할 수 있는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편성이 되고 한다면 지금처럼 벼랑간에 몰린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전체적인 폭주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담 인력 그 한시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전담 인력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네, 내리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